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중복조합을 들어가 볼게요. 중복조합. 자, 만약에 혹시 중복조합이라는 부분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앞쪽에 뭐 이항 정리 파트나 또는 파스칼 삼각형을 좀 먼저 들어보시고 듣는 게 또 문제 괜찮아. 왜냐면 그 뒤쪽에 좀 섞여 있는 게 하나 정도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중복조합은 7차 개정하고 나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니까 좀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14장에 있는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하셔야 돼. 그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이 좀 보이시면 문제 잘 풀리는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그럼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런 부분이니까 좀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간단하게 순열이라는 게 있었고 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순열과 조합이 있었다. 결국 얘는 공통점을 일단 뽑는 거야. 뽑는 건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얘 순서가 있어 없어? 순열은 얘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다는 거지. 반면에 조합은 순서가 없다. 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순열 외에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고, 조합 외에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 뽑기는 뽑는 건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는 얘기고, 뽑고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고 나열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봐. 어떤 차이를 두시는 거냐? 이런 차이를 두시는 거야. 일단 중복 순열은 순열이야. 순열이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어. 조합이야. 중복 조합도 역시 조합이야. 조합이니까 얘는 순서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얘는 중복을 허락하는 거고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반면에 얘는 중복을 허락해. 조합이야. 중복 조합이야. 얘 중복을 허락해.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어쩌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여러분은 교과정상에는 얘가 들어있어. 얘가 들어있는데 이미 고1 과정에서 얘를 배우셨고 얘를 배우셨어. 얘 교과과정에서 사라졌어. 하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자, 보세요. 자, 순열. 순서는 고려하는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데 얘를 기호로 우리는 NPR이라고 쓰기로 했지. 조합. 중복도 허락하지 않고 순서도 고려하지 않아. 얘는 NCR이라고 쓰기로 했어. 이렇게. 중복순열 혹시 배운 사람을 위해서 중복순열은 중복이니까 당연히 중복을 허락하되 순열이니까 순서를 고려해. 얘는 NPIR이라고 쓰기로 했어. 얘에 대한 계산은 N의 R승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모르셔도 괜찮고. 포인트는 이거야. 포인트는 중복조합. 중복은 허락해. 중복이니까. 조합이야.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 얘는 뭐라고 쓰냐? NHR이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지. 맞습니까? 이런 기호상에 대한 특징도 일단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이 뭐냐? 중복이란 말이 있으니까 중복은 허락해. 조합이 있으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게 중복조합이다.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중복조합에 대한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복조합. 중복조합에 대한 얘는 의미인 거고. 자, 두 번째 중복조합의 계산상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산은. 자, NHR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중복조합이란 건 실제 기호일 뿐이야. 계산 자체는 여러분이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약속으로 그냥 만든 거고 계산 자체는 조합을 통해서 계산한다. 왜? 중복조합. 조합이니까. 됐지?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H라는 문자를 동원한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 교재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봐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돼 있어. 세 개 숫자 1, 2, 3을 가지고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의 숫자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자, 거기 이미 체크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얘 분명히 중복을 허락하고 두 개를 선택한다, 뽑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 얘 중복을 허락한데 뽑는데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다?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가지수를 구하는데 그 가지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이유까지도 한번 보게 될 거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죠. 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두 개의 숫자를 택할 거야. 자, 두 개의 숫자를 택합니다. 1, 1 가능한 거야? 얘 지금 11이 아니다.
1, 1이야. 두 개를 그냥 뽑는 거니까. 1, 2 괜찮아? 10이 아닙니다. 1, 2야. 1, 3 괜찮지? 2, 1 괜찮아? 아니야. 2, 1은 얘랑 똑같은 거야. 뽑는 거니까.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2, 2 괜찮죠? 2, 3 괜찮아요. 3, 1 여기 있어. 3, 2 여기 있어. 3, 3 이렇게 되겠죠. 일단 정답은 6개야. 6개가 답이다. 맞지?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두 가지 다시 얘기할 거야. 계산상의 얘기를 먼저 해보면, 계산상의 얘기를 먼저 해보면, 분명히 계산할 때 조합을 이용해서 한다며. 근데 그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됐네. 어떻게 됐냐? 나열해봤는데 이게 중복을 지금 허락하고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앞쪽에는 0, 뒤쪽에는 1을 더하는 거야. 자, 앞쪽에는 0, 뒤쪽에는 1을 더한다. 앞쪽에는 0, 뒤쪽에 1.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조작을 우리가 연습해 보는 거야. 앞쪽에는 0 더하고 뒤쪽에는 1을 더하면 얘는 1, 2가 돼. 이게 10이 아닙니다. 1, 2야. 예. 앞쪽에 1 더하고 뒤쪽에 2 더하니까 1 더하니까 0 더하고 1 더하니까 1, 3. 1, 4. 감 잡으셨어요? 앞쪽에 0, 뒤쪽에 1 더하면 여기는 2, 3. 23 아니야. 2, 3이야. 2, 4. 3,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1과 2와 3과 4. 네 종류의 숫자가 있어. 1과 1, 2와 3과 4 중에서 몇 개를 뽑은 거야? 순서 지금 고려하지 않은 거야. 이거 34 아니야? 3, 4야? 두 개 선택하는 거지. 중복되고 있어? 없어? 위에처럼 3, 3 이런 거 없잖아. 얘 중복되지 않는 거야. 얘 중복되지 않고 순서 고려하지 않아. 얘 조합이라고. 조합. 다시 중복되는 거 없어. 그냥 뽑는 거야. 그럼 얘는 조합이야. 4개 중에서 몇 개 뽑기? 2개 뽑기다. 이게 조합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봐. 계속 보세요. 얘는 조합이라며 아까. 아니, 중복 조합이라며 얘. 첫 번째 라인. 얘는 숫자 몇 종류 가지고 숫자 1, 2, 3 세 종류 가지고 몇 줄 세우는 거니? 2줄 세우기 맞아 지금? 숫자 3종류 가지고 2줄 세우기. 근데 중복 허락하는 거잖아.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럼 우리 얘를 뭐라 쓰냐? 3, H, E 이렇게 쓴다고. 3H. 근데 그 3H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얘하고 얘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신다며. 그럼 여기 4, C. 뒤에 거 그대로 갖다 쓰신다 이렇게. 요 놈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 요 놈을 계산하는 방법이 결국에 이런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게 된 경우인 거지. 이렇게. 얘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된다? 이게 6이니까. 앞에 거에서 나갔던 6과 이게 일치한다. 다시 얘를 나열하시면 그냥 6이야. 근데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된대. 근데 그 기호상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된다며. 그 계산과 계산이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0과 1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해낸다는 얘기지. 번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이 이거야. 이 NHR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3H가 뭐냐? 세 종류 가지고 그냥 2줄 세우게 이렇게. 중복을 허락해서. 괜찮아요?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들을 좀 기억해 두신다면 뭐 좋겠다 이 정도. 다시 이놈을 이렇게 계산하게 된 이유가 결국 이게 6개인데 그 6개는 기호로 이렇게 쓰고 조합을 이용한다며. 그 조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조작을 해봤더니 결국에 이 가지수하고 이 가지수가 일치하더라. 그래서 가지수만 세는 방법이라는 거야. 됐지? 계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복조합의 177쪽의 첫 번째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거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이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야 순서가 없다는 얘기지? 중복을 허락한다. 맞아? r개를 뽑는 집합이래. 그러니까 거기 써있죠? 중복 허락해. 그 다음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게 중복조합이다. 됐지? 그 중복조합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NHR인데 그 계산을 여러분이 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됐지? 이게 중복조합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복조합에 대한 첫 번째 우리 의미와 중복조합에 대한 계산을 봤어. 세 번째 문제 유형만 보면 중복조합이 끝나겠다. 자, 근데 그 문제 유형이 좀 잡다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칠판 지우고 갈게요. 자, 다시 중복조합. 의미가 뭐냐? 중복을 허락하겠지? 중복을 허락해.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호로는 뭐라고 쓴다? 기호로 N, H, R이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했습니다. N 종류 가지고
알주, 세우기. 중복 허락하면서 순서 고려하지 않는 거.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더 느끼면서 연습을 해보자.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니까, 자, 기명 투표하고, 자,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구분해보자. 일단, 선생님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거야. 이 중복조합의 유형이야, 유형. 쓰고 갈까, 한번? 제목만 간단히 앞대가리 달아놓고 좀 시작해볼게요. 자, 중복조합의 첫 번째 의미 배우셨어요. 자, 두 번째, 계산하는 과정을 배우셨다. 세 번째, 이제 문제 유형이 있어. 문제 유형이 많냐? 많아.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자, 두 번째, 전개 후에 항의 개수 구하기. 전개 후에 항의 개수. 세 번째, 자, 부정방정식. 그 중에서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일단 중복조합의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수의 개수야.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이야. 대표 유형. 이 네 가지 이외엔 거의 나오지 않아.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약간의 의미를 더 찾아가신다는 얘기지. 그 의미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다, 그런 얘기야. 그냥 기억하셔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무기명 투표를 보자. 무기명 투표.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명 투표 방식의 선거에서 두 후보자에게 3명의 유권자가 투표한다. 자, 후보자가 있어. 자, 후보자가 갑과 을이 있다고 쳐보자. ABC가 있다고 쳐보자. AB가. 자, 그 다음에 유권자가 있어. 유권자가 갑을 병이라고 써볼게.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기명이라는 말이 있었고, 다음 하나는 무기명이래. 그 무기명에 여러분 박스 하나 치시고, 무기명 투표에. 자, 우리의 관심은 무기명 투표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명 투표라는 게 뭐야? 기명 투표라는 거. 자, 기명 투표라는 것은 투표용지에다가 투표용지가 있어. 투표용지. 이건 갑 거고, 이건 을 거고, 이건 병 거다라고 쓰시면서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건 현실적으로 있는 투표야? 내가 투표를 하는데 내가 이명박한테 투표한다고 표시하면서 하는 거야. 이런 투표는 없겠지. 왜냐면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 한마디 더 하면 이 기명 투표라는 게 실제 중복 조합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봐. 내가 갑이라는 게 있어. 내가 갑이라는 투표용지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A 아니면 B한테 투표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을은 역시 마찬가지로 A 아니면 B한테 투표할 수 있다. 병도 A 아니면 B한테 투표할 수 있어. 정답은 2 곱하기 2 곱하기가 그냥 답이야. 얘를 2의 3승이라 쓰시는 거고, 얘를 기호로 2파이 3이다. 이렇게 쓰신다고. 근데 얘 별 의미가 없으니까 모르셔도 괜찮아. 우리의 관심은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자, 무기명 투표. 자, 투표용지가 3개 있습니다. 자, 투표용지가 3개 있는데, 지금 갑, 을, 병, 누구 거의 투표용지인지 몰라. 이게 무기명이지.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투표용지를 딱 까봤더니 여긴 A가 찍혀있고, 여긴 A가 찍혀있고, 여긴 A가 찍혀있어, 이렇게. 그럼 A가, 그러니까 모두 A한테 투표해서 이게 뭐 선거에서 뽑히는 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투표용지를 봤더니 A가 뽑혔고, 여기 B가 뽑혔어, 이렇게. 여기 A가 뽑혔고, 이렇게 됐어. 여기가 됐고, 이렇게 됐어. 이 빨간색은 결국에 A가 2장 뽑힌 거고, B가 1장 뽑힌 거지.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결과가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같은 거다.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를 그냥 하나로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지. 얘하고 그냥 같은 거라며. A가 2, B가 1 이렇게 된 거잖아. 2대 1로 A가 이긴 거잖아. 얘하고 얘는 그냥 다 얘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서를 고려한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중복은 허락하고 있는 거지. 얘 봐. 중복은 허락해. 근데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 다시 봐. A 중복 가능해. 근데 AAB나 ABA나 BAA나 같은 거니까 하나로 본대.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나 똑같은 거. B가 어디 있냐 이런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 결국에 이 의미가 뭐야? 이게 중복 조합인 거지.
그러면 몇 놈 가지고 A, B 두 놈 가지고 몇 줄 세우는 거야? 두 놈 가지고 세 줄 세운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두 종류 가지고 지금 A, B 두 종류 가지고 내가 몇 줄 세우고 있어? 세 줄 세우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EH3이라고 쓰시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시면 4, C 3. 다시 한번 쓰시면 4C 4. 이렇게 쓰시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잘 봐. 처음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이거야. 무기명 투표가 나왔어. 아, 무기명 투표구나. 이거야, 이거. 그럼 선생님 이런 걸 왜 설명합니까? 왜 설명합니까? 나중에 응용 문제에서 요걸 캐치하셔야 여러분이 중복순열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연습이라고, 실제는. 오케이? 중복은 허락하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아, 그래서 중복조합이구나. 그럼 두 종류 가지고 지금 A, B란 두 종류 가지고 지금 세 줄을 세우고 있으니까 EH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EH3. 헷갈리는 사람은 위라는 거 그냥 받는 쪽이야. 투표용지를 받아. A, B 두 사람이 받을 거 아니야. 한번 받으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첫 번째 유형이 끝났어요.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근데 우리는 답을 한 방에 내도 괜찮아. 연습이 된 사람은. 근데 의미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좀 번잡하게 한 거다. 계산은 해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 됐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니까 이제 첫 번째 또 개념 탐구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2번 문제 아예 삭제하시라고 그랬지. 혼돈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뭐 좋지 않아. 하여튼 삭제시켜 그냥 삭제시키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을 가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2에 거기 X, Y, Z가 있어. 서로 다른 놈들을 곱하니까 항이 몇 개 생기겠니? 앞에 거 5종류, 뒤에 거 3종류. 15개가 생기겠지. 그런 문제 이제 시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십니다. 세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승이 돼 있어. 이놈 전개했을 때 전개 후에 몇 종류의 항이 생기겠습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서로 다른 항 몇 개인지 이걸 구하시라는 얘기지? 결국 이거야. 두 번째 패턴. 전개 후에 항이 몇 개 생기냐? 전개 후에 항의 개수를 세시는 문제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복조합이라고. 중복조합. 중복조합. 그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답은 이거야. 답은 3H4야.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아직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 의미가 왜 중복조합인지를 한번 관찰해보자. 그런 의미야. 자, 그렇다면 얘를 풀어갑니다. 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몇 덩어리 있다는 거야? 네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는 이 주머니에서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전개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럼 얘는 A에 대한 4승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맞아? 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A 뽑고 여기서는 A 뽑고 여기서는 A 뽑고 B 뽑아. 여기서는 A 뽑고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B 뽑고 여기서 A 뽑아.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B 뽑고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A 뽑아.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쓴 놈들은 뭐니? 빨간색으로 쓴 놈들은 결국에 A 3승에 대한 B의 항인 거지. 동류항이잖아. 난 지금 몇 종류의 항이 생기는가 관찰하는데 얘하고 얘하고 얘는 같은 종류의 항이잖아. 하나로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B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런데 A라는 게 중복 사용 가능해. A라는 게 중복 사용 가능하지? A라는 게 중복 사용 가능해. 중복을 허락하면서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뭐다? 중복 조합이야. 오케이? 그러면 몇 종류 가지고 몇 줄 세우고 있어? 또 A, B 두 종류라고 말하지 말고 C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세 종류 가지고 몇 줄 세우니? 세 종류 가지고 네 줄 세운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감 잡은 사람은 그냥 이걸 한 방에 보셔도 돼. 여기 차수 4 이렇게 오는 거고 항이 3개 있다. 3개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 배우는 과정이니까 왜 이게 중복조합인지를 느끼시면서 가셔야 된다고. 괜찮아? 계산 어떻게 한다? 더한 다음에 1 빼시니까 6 C4 계산하시면 6C2 얘는 15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됐죠? 두 번째 전개 후에 항의 개수를 세시는 방법. 자, 그럼 좀 숙달이 된 사람은 그냥 바로 가시는 거야.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수가 오는 거고 여기는 항의 종류가 온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린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둘이 묶어서 부정방정식 패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내시고 중복조합은 문제 유형까지 이제 철저히 좀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좀 되니까 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지우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중에서 그 두 번째 이제 개념 탐구에서 우리가 문제 순서를 이렇게 돌린다고 그랬지? 2번 먼저 풀고 1번 풀고 그 다음에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 순서를 좀 잘못 집어넣어서 자, 2번 문제부터 볼게요. 2번. 자, 중간에서 두 번째 문제야. 중간 문제에서 두 번째. 자, 양의 정수해라고 그랬다. 자, 양의 정수해. 양의 정수에다 밑줄 하나 꽝 치시고. 양의 정수에 밑줄 꽝 쳤어요. 양의 정수해, 양의 정수해, 양의 정수해. 일단 양의 정수해라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 얘는 조합이야. 중복 조합이 아니라 그냥 조합이야. 그냥 조합이다. 우리 이 문제 풀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었어? 지금처럼 개수가 1, 1, 1 동일해.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 좋지 않은 풀이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거. 양의 정수라는 것은 자연수야. 1부터 출발하겠지. 그럼 여기에 1, 1, 5. 1, 5, 1. 5, 1, 1. 막 이렇게 넣고 있으면 지루해지잖아. 되게 길잖아. 얘는 X값이 5고 Y값이 1이고 Z값이 1이야. 이 5는 Y값이 5고 Z값이 5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야. 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푸시면 이게 재미가 없어. 너무 복잡하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양의 정수는 조합이래. 자, 우리 수업 중에 했던 거 사과와 칸막이 생각해 볼게요. 자, 사과가 7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사과가.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다. 자, 사과가 7개 있는데 이 X라는 것은 최소한 1이 돼야 돼. 얘도 Y도 최소한 1이 되고 Z도 최소한 1이 되니까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 그렇다면 칸막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칸막이 6개야. 6개야. 그 중에서 칸막이는 덧셈 기호라고 그러지? 덧셈 기호를 몇 개 집어넣지? 2개 집어넣는 거지. 칸막이를 2개 사용한다. 근데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 칸막이를 얘하고 얘를 뽑았어. 이렇게. 그렇다면 X값은 2가 될 거고 Y값은 3이 될 거고 Z값은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시 내가 여기 뽑고 이렇게 2개 뽑았어. 그럼 하나 5개가 돼서 X, Y, Z에 대한 순서성이 정해지게 되는 거라고. 맞아? 양의 정수해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조합이라고 그랬지. 조합이다. 사과와 칸막이로 문제를 푸시는 거라고. 괜찮아? 자, 양의 정수해.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합이다. 부정방정식인데 내가 서두에 이렇게 풀었어. 1, 1, 5, 1, 5, 1, 5, 1. 이거 재미없다고. 이렇게 푸시는 거다. 됐지? 자, 1번 문제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의미 아닌 정수해. 자, 의미 아닌 정수해 밑줄 하나 꽝 치시고. 자, 의미 아닌 정수해. 지금 우리는 얘 부정방정식의 문제 패턴에서 배우고 있어. 자, 잠깐 이리 와 보실까요? 아까 문제 유형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부정방정식 문제인데 의미 아닌 정수해가 들어있대. 얘는 무조건 중복조합이야. 그럼 부정방정식이 뭐야? 잠깐 여기서. 식은 식보다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잖아. 식은 얘 달랑 하나인데 문자가 3개 있어.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라고. 부정방정식인데 의미 아닌 정수해가 나왔어. 그럼 얘는 조합이야. 중복조합. 얘는 뭐다? 중복조합이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0, 1, 2, 3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냐? 하나, 둘, 셋. 세 종류 가지고 7 만드는 거야. 세 종류 가지고 7 만든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답이야, 일단. 이게 답이라고. 왜? 중복조합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니까. 중복조합이라는 걸 아신다면 답을 바로 낼 수 있다고. 그럼 계산도 어렵지 않지. 9C 얼마니? 7. 그럼 얘는 9C2가 될 거야, 이렇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런 얘기지. 맞아. 그런데 얘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볼게.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중복조합이 맞아. 끝났어. 근데 지금 방금 익혔던 사과와 칸막이 이런 아이디어로 계속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X를 A-1, Y를 B-1, Z를 C-1 이렇게 세팅해 두시는 거야. 세팅을 하되 A, B, C를 무조건 여러분은 자연수라고 두시면 돼. 양의 정수.
그럼 ABC라는 것은 무조건 1부터 출발하게 될 거거든. 1을 집어넣으시면 X는 0부터 출발하게 된다고 이렇게. Y도 0부터 출발하게 된다고. Z도 0부터 출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X 자리에 Y 자리에 Z 자리에 여러분이 때려 넣어 주신다면 이렇게 되겠지. 10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문제로 바뀌냐? A, B, C가 자연수야. 자연수. 부정방정식이 된 거지. 그렇다면 얘는 양의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아닌 조합이야. 조합. 자 그럼 집중. 사과가 몇 개 있어? 10개 있어. 칸막이 몇 개 넣을 수 있어? 9개 넣을 수 있어. 칸막이 몇 개 쓸 거니? 2개 쓸 거야.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일단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 중복조합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바로 답이 나와. 그런데 중복조합이라는 게 아직 와닿지 않아. 실제 중복조합 와닿지가 잘 않아. 암기하셔야 되는 거니까. 원리대로 푸시면 또 이렇게 푸셔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아이들을 관찰하시는 거지.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야. 이게 17이라고 하면 해보자. 17. 얘네가 자연수야. 양의 정수야. 그렇게 되면 A, B, C, D에 대한 순서상은 몇 개 있겠습니까? 질문이야. 양의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 얘는 조합이래. 조합. 사과와 칸막이야. 사과가 17개 있어. 칸이 몇 칸 있니? 칸막이 몇 칸 있어? 16개. 더 센 게 몇 개 써? 3개.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양의 정수에. 괜찮아요? 자, 수업 중에 했던 것들을 좀 여러분이 잘 활용해 보시는 거야. 자, 양의 정수에라는 게 있다. 이번 음의 정수에는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 바로 쓰셔도 괜찮고, 세 종류의 문자 가지고 7 만들기, 세 종류 가지고 7 만들기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좀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됐지? 자,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중간 문제에서 세 번째로 다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양의 정수에 몇 개 있겠습니까? 질문이야. 어디다 밑줄 쳐야 될까? 양의 정수에지. 얘는 1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위의 문제랑 좀 다르게 뭔가 좀 이상해. 얘가 좀 튀잖아, 이런 게. 맞죠? 개수가 똑같을 땐 바로 쓸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 일단 양의 정수에 얘는 조합이야. 조합이구나. 그럼 사과와 칸막이를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얘는 독특해. 그렇다면 얘를 먼저 조작하시는 거야. 어떻게 조작합니까? X가 양의 정수니까 1부터 출발할 거야. 그렇다면 얘는 Y 플러스 Z가 얼마니? 5가 되겠지. 양의 정수야. 사과와 칸막이야. 사과가 5개 있어. 칸은 4칸이 되겠지? 칸막이 1개 쓸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1, 4, 2, 3, 3, 1, 4. 괜찮아. 야,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됐지? 자, 두 번째. X가 얼마일 수 있어? X는 이제 이번에 2일 수 있어요. 2이다. 그럼 Y는 Z랑 합했을 때 3이 되겠지. 쉬워. 1, 2, 2, 1이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할게. 사과가 3개 있어. 3개 있어. 3개 있어. 2칸 넣을 수 있어. 2칸 중에 난 1칸만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맞아? 마지막. X가 3이야. X가 3이야. 3 집어넣으시면 Y 플러스 Z는 1이 돼. 그럼 둘 중에 하나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때는 없겠지. 왜? 자연수를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개? 6개다. 독특한 애는 먼저 공략하시는 거야. 이렇게. 독특한 애는 먼저 공략하신다. 됐죠? 양의 정수가 나왔어. 사과와 칸막이야. 양의 정수가 나왔다. 사과와 칸막이. 의미 아닌 정수에 얘는 중복조합이야. 근데 이러한 다른 이게 발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됐죠? 조금 더 확장된 아래쪽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제로 가자.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맨 하단에 있는 문제 3가지가 더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의미 아닌 정수의 상은 몇 개가 있겠습니까가 지금 질문이야. 자, 봐봐. 의미 아닌 정수의 라고 보시면 여러분 무조건 뭐다? 중복조합이야. X, Y, Z, U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 U라면 4종류 가지고 여러분 10 만들게 이렇게. 중복조합이니까. 그런데 얘는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T잖아. 얘부터 공략하셔야지. 자, 그렇다면 음의 정수에는 0, 1, 2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U 자리에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니?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 될 거예요. 맞아? 음이 아닌 정수니까 중복조합이래. 3종류 가지고 10 만들게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둘이 더해서 1 빼시니까 얘는 12C 10이 될 거고 얘는 12C2가 되겠지 이렇게. 이거 산수 처리하실 거고. 근데 이런 아이디어로 푸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럼 얘를 A-1, B-1, C-1로 세팅하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3이 되니까 사과가 13개 있어. 칸막이 12개야. 칸막이 2개 집어넣을까? 바로 쓰셔도 괜찮다. 이렇게 또. 동일한 얘기야. 동일한 얘기. 첫 번째 풀 이런 거 중복조합 바로 쓰셔도 괜찮아. 두 번째 사과와 칸막이 이용해서 쓰셔도 괜찮다. 아까 해본 게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U가 얼마일 때 이번엔? 1일 때. U가 1일 때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다? 9야. 의미 아닌 정수래래. 그렇다면 얘는 중복조합. 세 종류 가지고 9 만들기야.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맞아? 다른 방식이 있다고 했더니 그게 뭐지? A-1, A-, A-3, A-3잖아. A-1, A, B-1, C-1. 넘기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가 돼. 그럼 11개 가지고 2칸 넣는 거지. 칸막 11개에 2개 선택하는 거죠. 그럼 실제 얘가 되나 보시는 거지, 이렇게. 둘이 더해서 1 빼시면 얘. 근데 여기 아니잖아. 11C 9가 계산되면 얘가 되겠지, 이렇게. 똑같은 답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됐죠? 자, 세 번째 얼마다? U가 2일 때 2 집어넣으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 6이 되겠지.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럼 세 종류 가지고 얼마 만들기? 세 종류 가지고 6 만들기. 괜찮아요? 이제 바로 그냥 중복 조합만 쓸게요. 자, U가 3입니다. U가 3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 될 거야. 아, 얘 의미 아닌 정수야. 중복 조합이야. 세 종류 가지고 1 만들기지, 이렇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이건 어차피 얘인 거고, 이렇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다. 계산하시면 이게 정답이 150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이렇게 돼 있어. 요번에는 얘는 부정 부등식이라고 했지? 부정 부등식. 얘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돼 있나요? 의미 아닌 정수이다. 그럼 어떻게 풀까?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발상은 이래. 얘 어차피 다 정수야. 정수인데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가 5일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가 4일 때 뭐 세 번째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가 3일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가 2일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가 1일 때 마지막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가 0일 때지. 왜?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0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네 종류 가지고 5 만들기. 네 종류 가지고 3 만들기. 의미 아닌 정수의 중복조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종류 가지고 3 만들기. 얘는 끝까지 답을 낼게요. 네 종류 가지고 2 만들기. 네 종류 가지고 1 만들기. 마지막으로 네 종류 가지고 0 만들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산수가 남았네요. 빨간색 애들을 모두 다 더해줄 거야. 빨간색 애들. 자, 첫 번째 봐봐.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시니까 8. C 5인데 8C 3이라고 쓰셔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두 번째 얘는 둘이 더한 다음에 얼마니? 둘이 더하면 8인데 1 빼시니까 7. C 4지? 근데 7C 3이라고 써도 괜찮겠어요? 얘는요.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시니까 여기 6이야. 6C 3인데 6C 3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다. 얘는 둘이 더하면 5C 2지. 근데 5C 3이라고 써도 괜찮지? 좀만 더 써볼게요. 둘이 더하시면 5야. 거기서 1 빼시니까 4C 1이지. 근데 4C 3이라고 써도 괜찮잖아. 어떤 규칙을 내가 한번 보려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는 3C 0인데 3C 3이라고 써도 괜찮지?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거 하나 보려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뭔 것처럼 보여?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다. 그냥 계산하셔도 되지만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었으니까 뭔가 있었지? 1이야. 앞에만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 앞에만. 그렇다면 마지막 거 보시면서 앞과 뒤를 모두 늘려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는 9C4. 9C4 계산하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자, 수업 중에 약간 편법을 쓰기도 했는데 일단 원칙적인 방법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의미 아닌 정수가 나왔어. 얘는 무조건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9입니다. 얘가 홀수에. 홀수에는 몇 쌍이 되겠습니까? 질문에 홀수. 홀수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얘도 세팅하는 거야. 이렇게. y는 2b 마이너스 홀수. z는 2c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고 역시 a, b, c를 자연수로 두신다. 그럼 이제 1 들어가면 여기는 1부터 나오게 되라고. 2 들어가면 이제 3 나오고 이제 홀수가 계속 나오게 되는 애들이야. 그렇다면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x, y, z 자리에 각각 집어넣어 주시면 2a 플러스 2b 플러스 2c가 3 넘어가서 여기는 22가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시니까 이렇게 됐어. a, b, c가 자연수야. 자연수에 대한 부정방정식 사과와 칸막이라고 그랬지? 사과가 11개 있어요. 11개. 칸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10개 있어. 그래서 우리는 칸을 2개 쓸 거지. 10C가 정답이 되겠지. 자, 19에 정답은 45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좀 부정방정식 문제 유형이 좀 잡다한데 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 포인트 두실 게 의미 아닌 정수야. 양의 정수는 뭘로 푼다고? 사과와 칸막이로 푼다.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마지막 한 유형이 남았습니다. 함수의 개수 파트를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자, 중복조합에서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푸신다는 얘기야. 별게 아니라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1번. 함수의 개수 구하기. 함수의 개수야. 그냥 함수의 개수야. 1이 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군데. 2가 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군데. 3도 5, 4도 5이야. 함수의 개수는 그냥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함수의 개수다. 2번. x1과 x2가 같지 않아. fx1과 fx2가 같지 않아. 이게 뭐죠? 1대1 함수죠. 자,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놈한테 써야 돼. 서로 다른 놈한테 쓴다. 그렇다면 1이 쏠 수 있는 게 5마리, 2는 4마리가 되겠지? 3은 3마리, 4는 2마리가 되겠죠. 뭐 굳이 쓰면 얘가 5p4야. 근데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함수의 개수 할 때. 자, 세 번째. 자, 이거 무슨 함수니?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자동적 결정이라고 했지? 얘는 조합이야, 조합. 조합입니다. 어떻게 쓰신다?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4개 뽑으시면 되는 거잖아. 항상 여기는 y의 원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항상 y의 원소가 오게 돼 있는 거야. 자, 5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마리 뽑으시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다, 화살이. 맞습니까? 뽑는 순간 가지수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4번에 x1과 x2가 이런 관계인데 fx1과 fx2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등호가 있어, 등호가. 증가함수에서 뭐가 추가된 거니? 이 등호가 추가된 거야. 등호가 추가됐다. 이게 중복조합이야. 이건 하나 그냥 기억해 두시는 거야. 이게 중복조합이다. 괜찮겠어? 이게 중복조합이야. 그럼 중복조합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얘는 OH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공역의 원수 이렇게 항상. 함수 개수에서는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다. 그럼 이 계산하시면 2개 더해서 1 빼시면 8, C 4가 돼서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함수의 개수에서 하나의 패턴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거기 답을 한번 내보죠, 우리가. 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다음으로 주어진 x, y에 대해서 m이 n보다 작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거기 박스 하나 치시고요. 거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야.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중복조합이라고. 중복조합. 함수의 개수에서. 그렇다면 첫 번째 정답은 뭐니? 2H4라고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 정답은 4H3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 자, 그 옆에 하나 샘플 예제를 하나 적어두시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함수 이런 게 있어. 함수가 있다. 가와 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볼까? 자, f에 3은 뭐 8이다 이렇게 해보죠. 이런 관계이면 fx1과 fx2가 이런 관계에 있다. 자,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만약에 질문이야. 자, 그러면 요 놈은 일단 어서 본 것 같은데 하나 더 추가하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중복조합이니까. 자, 여기 등호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일단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이라는 게 캐치됐어.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입니다. 그런데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3은 지금 어디다 쐈대? 8한테 쐈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3은 8한테 쐈다. 나머지 애들은 중복조합을 만족해야 된대.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1과 2가 있어. 1과 2는 어디까지 쏠 수 있어? 1과 2는 이 밑으로 쏘면 돼, 안 돼? 2가 9한테 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런 게 만족되지 않잖아. 2하고 3을 비교했을 때 2하고 3은 3까지 함수값이랑 겹칠 수는 있지만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쪽에다 쏠 수는 없고 1과 2라는 것은 여기 8까지만 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왜? 함수값이 같아도 괜찮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중복조합이 어떻게 됩니까? 3개로 2개를 쓰는 거지, 이렇게. 3개를 가지고 2개, 이렇게. 괜찮아? 동시에 아래쪽으로 옵니다. 4, 5를 관심 가지시는 거지. 4, 5는 9, 10, 11만 쓸 수 있을까? 그게 아니야. 8까지도 쓸 수 있다. 왜? 3하고 4 같은 값이 돼도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개 가지고 2개 쓰는 거지. 이렇게. 2하고에 곱하시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독특하게 존재하더라. 되시겠어요? 자, 다시 옵니다. 이제 중복조합을 좀 마무리해보면 첫 번째, 중복조합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는 거야. 중복조합은 중복은 허락하되 순서를 허락하지 않아. 기호로 이렇게 쓴다. N종류 가지고 R을 세우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두 번째, 계산이 있었습니다. 계산. NHR이라는 것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다.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신다. 이건 하나의 기호일 뿐. 바로 계산할 수는 없어.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신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 이 문제 유형 4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복조합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되시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중복조합을 좀 마무리하고요. 앞쪽 배에서 배웠던 이항 정리하고 중복조합. 암기가 필요해.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통해서 좀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맞추시고 다음에는 이제 확률 쪽으로 지금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